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돈 관리라는 게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본론으로 빠르게 들어갈게요. 첫 번째, 통장 분리하기. 통장 분리하기는 보통 통장 쪼개기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야? 뻔한 얘기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왜 통장을 분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 통장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이거는 그냥 월급을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바로 월급 통장에서 제가 분리한 통장들로 쫙 뿌려요. 통장은 총 4개로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한 달 동안 먹고 놀고 사고 싶은 거 사는 유흥비 통장. 두 번째는 적금, 주식, 펀드 등 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재테크 통장. 세 번째는 통신비, 교통비, 공과금 등이 빠져나가는 교통비 통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윳돈이 있을 때마다 넣는 비상금 통장.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해놨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유흥비 통장인데요.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저도 그랬고 많은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신용카드 혜택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향이 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신용카드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새로 나온 신용카드에는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어요. 아예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모아서 신용카드 혜택을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이트들을 많이 들어가서 어떤 게 혜택이 좋은지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발견하게 되면 와, 이거 진짜 개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소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게 됐고, 신용카드 특성상 제가 지금 얼마를 정확히 사용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신용카드란 게 대부분 전월 실적이란 게 존재해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사용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월 실적을 채우려고 계속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신용카드의 이게 특성상 당장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정확히 얼마를 사용했는지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물론 가계부를 명확히 쓰고 계시고 이걸 항상 파악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신용카드를 써도 얼만큼 썼는지 소비 패턴 파악이 되지만 아마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가계부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신용카드 사용이 많을 때 가계부를 따로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음 달 명세서가 날라오면 이게 진짜 내가 사용한 게 맞나? 이런 수준의 금액이 날라올 때가 많고, 또 근데 막상 까보면 제가 사용한 게 다 맞아요. 그럼 이게 이제 악순환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면 말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수준이 되고 통장이 아니라 통장이 되는 거죠. 신용카드 혜택 받아봤자 솔직히 적으면 몇천 원에서 혜택 좀 많이 받으면 2, 3만 원?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그 혜택 조금 더 보자고 내 지출이 그거보다 훨씬 늘어나게 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다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체크카드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신용카드 혜택 조금 받는 것보다 그냥 내 돈 내가 좀 아껴서 통제하면서 사용하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카드 혜택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요즘에 여러 가지 앱테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앱테크를 사용해서 차라리 돈을 버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저는 앱테크도 좀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게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체크카드로 사용하니까 진짜 확실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내가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지금 잔고가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게 눈에 명확히 보이니까 내 소비 통제가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나한테 필요한 소비만 하게 되고 불필요한 소비는 조금 줄이고,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는 약속은 미루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나의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말일쯤 됐는데 내 통장 잔고를 봤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달 소비를 별로 안 한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오히려 나한테 주는 선물로, 왜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얼마 안 하는데 막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막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냥 그런 물건 그냥 사면 돼요. 나한테 주는 선물이다. 지금 내가 이번 달 소비를 많이 안 해서 여윳돈이 남았으니 이건 그냥 기분 좋게 사자 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그럼 여기서 유흥비 통장은 아마 사람마다 다 소비 패턴이 다르고 벌이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다 다르실 건데,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해 오셨던 분들은 일단 한번 신용카드 내역을 보시고 지금까지 내가 매달 평균 얼마 정도의 유흥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그걸 파악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유흥비라는 건 회사 밥값, 교통비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내가 뭐 친구 만나서 놀고 데이트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런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일단 산출을 해 보시고, 그리고 그 금액을 선정을 해서 한 두세 달 정도 이거를 시행착오를 겪으시면 아마 자신한테 맞는 그 금액을 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을 정해두고 매달 이제 체크카드로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유흥비 통장만 잘 관리해도 일단 돈 모으는 거 첫 번째는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테크 통장. 재테크 통장은 저 같은 경우는 월급이 들어오면은 바로 보내요. 그 날 적금이라던가 뭐 주식 투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연금저축계좌라던가 이런 곳으로 바로바로 보내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돈이 노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월급 들어온 날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금 같은 경우도 돈 빠져나가는 거를 월급 다음 날이나 월급 다다음 날이나 이런 식으로 최소한으로 기간을 좀 줄여놓고 있는 게 돈이 노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 금액이 나가는 통장인데, 아까 신용카드 안 쓰신다면서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유흥비 통장은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데 계속해서 이제 나가는 고정 지출에 관한 거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어요. 교통비, 핸드폰 요금, 그리고 집안에서 나가는 뭐 공과금, 관리비 이런 것들은 매달 고정 지출로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 통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것들은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과지출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용카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보고, 그리고 연말정산 할 때 무조건 체크카드만 많이 사용한다고 이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랑 비율을 이제 적당히 맞춰야 연말정산 때 최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신용카드를 이런 부분에서는 나눠서 사용하고 있어요. 대신 어떤 신용카드를 사용하냐면, 전 전월 실적이 있는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할인되거나 적립되는 그런 카드들이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많이 모아서 사용을 하거나 결제할 때 네이버페이를 사용을 하는데, 전월 실적 상관없이 결제할 때마다 1%씩 그냥 네이버 포인트로 바로 적립이 되는 그런 신용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신용카드는 그렇게 바로 할인이 되거나 아니면 바로 적립이 되는 그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 통장에는 신용카드 이제 금액이 나가야 하니까 어느 정도 여윳돈이 이제 들어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놀려두기는 아깝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파킹 통장이나 아니면은 하루 단위로 이자를 주는 그런 통장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무슨 뭐 CMA 통장이니 뭐니 해서 그런 걸 별도로 만들었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뭐 카카오뱅크나 그냥 일반 은행 어플 아니면은 뭐 토스 이런 데서도 그냥 하루 단위로 이자를 주는 그런 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돈 나갈 걸 미리 넣어놓고 거기서 뭐 하루 이틀이라도 이자를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더 효과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비상금 통장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비상 상황을 위한 통장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집에 이사를 하게 돼서 가전제품 비싼 걸 갑자기 뭐 사게 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런 경조사 예상치 못하게 나가는 그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크니까 이렇게 따로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두면 내가 원래 하던 지출에서 갑자기 오버 지출되는 거에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행 비용도 비상 비용으로 잡아뒀는데, 이건 조금 유도리 있게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비상금 통장에서 여행 비용을 잡은 거는, 여행을 저는 뭐 주기적으로 막 나가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그냥 가끔 어쩌다가 나가기 때문에 그냥 비상 통장으로 잡아둔 건데,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 무조건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가야 돼, 1년에 한 번 제주도를 가야 돼. 이런 경우는 그냥 비상금 통장을 넣지 말고 차라리 비상금 통장에서 하나 더 쪼개서
여행용 통장을 그냥 아예 만드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나의 여행을 위한 여행용 통장이야, 이렇게 만드는 게 그 목적을 조금 더 분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아까도 말했던 거랑 똑같이 비상금 통장도 돈 놀려주는 거 아깝잖아요. 그냥 그런 통장도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를 주는, 하루 단위로 이자를 주는 통장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통장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통장 분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다 됐으면 이제 무조건 같이 병행해야 하는 필수, 바로 두 번째 돈 관리, 가계부 쓰기예요. 통장 분리랑 가계부 쓰는 건 무조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효과가 있고 그 시너지가 훨씬 2배, 3배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유흥비 통장으로 이제 내가 지출하는 유흥비 금액을 따로 정해놨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어디에 주로 소비를 하는지, 뭐 술을 많이 마시는지 아니면은 옷을 많이 사는지 이런 것들의 나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야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 가계부랑 PC 가계부 이렇게 2개 작성 중이거든요. 모바일 가계부는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뱅크샐러드 사용하고 있고요.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 통장이나 그리고 뭐 내가 갖고 있는 네이버 포인트, 카카오 페이인트, 신용카드 이런 것들 다 연동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돈 빠져나가면 바로바로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물론 저는 뱅크샐러드 이용하지만 뭐 다른 어플 편하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바일로 기록된 거를 PC로 옮겨서 PC 가계부에서 한 번 더 사용을 하는데, PC 가계부까지 왜 사용을 하냐면 저는 이거를 그냥 매달 내가 얼마 썼네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총 연간 지출로 쭉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로 기록한 걸 전부 다 옮겨서 연간 지출 계획,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어디에 제일 많이 썼고 내가 돈을 얼마큼 모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너무너무 귀찮았는데 사실 이거 옮기는 거 얼마 안 걸려요. 이게 많이 밀렸을 때 한꺼번에 옮기려고 하면 오래 걸리는데 지금 그냥 이제 뭐 일주일 거 옮기는 거, 2주일 거 옮기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고 그냥 귀찮을 뿐인데 그 귀찮음을 이겨내야죠. 날 위해서 하는 거니까. PC 가계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엑셀을 좀 잘 다룬다 하면은 이제 내가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상관없는데 사실 시중에 가계부 정리해서 팔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크몽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본인이 만든 거를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잘 돼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이거 사야 돼? 싶었는데 한 2만원에서 보통 한 3만원? 요 정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샀는데 진짜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잘 만들어 놨어요. 이 파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2, 3만원 돈 주고 한번 사서 이게 뭐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정도 돈은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가계부 같은 경우는 뱅크샐러드 이런 걸 사용해도 사실 이게 자동으로 연동이 돼 있어도 뭔가 좀 잘못되거나 아니면 뭐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한 2, 3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이제 제 스스로 뭐 업데이트 좀 해주고 있고, PC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일주일치 이제 모바일 쓴 거를 PC로 또 옮기고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정도의 수고스러움은 견뎌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늘 언급한 2가지, 통장 분리하기랑 가계부 쓰기, 이렇게 2가지만 잘 관리하셔도 돈 모으기에 이제 기초는 됐다고 딱 생각하고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직장인 돈 관리법 2가지만 잘 지키고 마스터해도 내 돈의 흐름 파악이 정확히 되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돈은 꾸준히 계속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재테크나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하는 거고, 앞으로 뭘 하려고 해도 뭐 돈을 앞으로 더 많이 벌어도 이거는 그냥 저는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일단 제가 하는 방법 위주로 알려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제가 잘 아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인의 돈 관리 방법 중요한 2가지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들고 또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